얘들아 안녕. 138쪽 어휘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that을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묶어서 우리는 recognize, 알아야 한다, 인식해야 한다. 이거 하나와 이거 둘을 인식해야 한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There are new Englishes, 새로운 영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네요. 그 다음에 영어라는 것은 다소 복잡한 세트래. 뭐의 세트냐면 varieties of living language, 살아있는 언어의 다양화된 거, 변이형들의 다소 복잡한 집합체라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 Rather than just a fixed and dead entity like Latin. 라틴어와 같은 고정되고 죽은 실체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에서 힌트를 얻어올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영어가 있다는 것, 그 다음 하나의 실체라는 것 등등등에서 variety는 문맥상 옳은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t also lacks a dominant center. 아주 지배적인 중심이 없대요. 그러면 lack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끌어올 수 있냐면 more than one center, 센터가 하나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dominant center, 없다는 것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센터가 구심점이 하나 이상이다 라고 보면 되고 사람들이요 사용한대요. 그것을 national and local identity, 국가의 그 다음 지역의 identity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영어와 라틴어를 비교를 하면서 영어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복잡한 다양 변이형의 한 집합체다라는 것도 영어의 특징이 고요. dominant center가 없다는 것도 특징인데 센터가 하나 이상이면서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는 것도 영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some way, 어느 경우에서는요. 진짜 뭐 별로 안 일어나긴 하지만 라틴을 닮았어. In its heyday, 라틴어의 전성기와 닮아있다. 그러나 라틴어는요. 부서졌어요. 라틴어의 구심점은, 라틴어의 중심은 did not hold, 유지되지 못했고 라틴어의 다양한 화자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기 컴마는 지금 PP 형태로 분사 구문이죠. 서로에게서 단절된 채로 went their separate ways, 자기만의 길을 갔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심점이 무너졌고 서로에게 단절됐고 한다는 흐름에서 separate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라틴어의 특징이었어요. 다시 영어의 특징이 나옵니다. The world, 세상인데요. 영어가 기능하는 세상은 very different, 다르대요. 그러니까 지금 라틴어와 영어를 비교하면서 읽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It is one,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대화와 여행과 상호의 연결, 상호의 연락이 비교적 어려운 세상이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mutual intelligibility라는 얘기도 나오고 얘랑 이렇게 다 부서져서 제 갈 길 갔던 라틴어와 비교하는 글이기 때문에 라틴어가 어려우니까 영어는 쉬워야 되겠죠.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Mutual intelligibility,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이해 가능성 of the varieties, 변형 형태의 상호 이해 가능성, 다양한 형태의 영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도 영어도 있고 싱글리시도 있고 우리 영국 영어, 미국 영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영어의 다양한 변이형들의 상호 이해 가능성은 threatened, 위협받을 수도 있어, 때때로. 그러나 it is unlikely to cease,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상호가 이해하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상호로 이해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o far as language is concerned, 영어의 얘기를 할 때는 언어에 관해서는 some kind of supra-English, supra 하면은 초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영어적 정체성이 may triumph, 이길 거야. 이겨낼 거야. 뭐를 이길 거냐면 any need to go one's own way with the language in order to assert a local identity.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어떠한 필요, 어떤 사람이 지 스스로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언어를 가지고 assert, 주장하다, local identity를 주장하기 위해서 제 갈 길 가는 것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 글에서 사실 언어를 가지고 제 갈 길 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 글에서 영어와 라틴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supra English identity가 얘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loc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둘 다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 색깔로 칠한 부분을 그냥 잉글리시가 이기구나. 즉 다시 말하면 얘는 라틴어의 특성이라고 딱 말을 하진 않았지만 얘를 대비하고 있는 글의 구조상 이거 supra English identity는요.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local identity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ventually 결과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 supra language 초언어라는 게 생길 수가 있기는 있을 거다. 뭐를 가진 mutually intelligible local dialects 사투리를 가진 초언어가 있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얘를 이렇게 노란 색깔로 칠해 볼게요. 라틴어의 특징 한번 라틴은 결과적으로 fragmented 됐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라틴어의 특징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영어라는 것에 아까 제가 인도 영어, 싱글리시, 영국 영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의 영어를 띠지만 결과적으로 영어의 서로서로 상호 이해 능력은 없어지지 않을 거고 결과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은 초영어 아이덴티티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 그 달라지는 영국 영어, 미국 영어 이런 것들은 다이얼렉트로서 사투리로서 기능을 하는 거지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어휘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1쪽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about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구가 요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닫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안에서는요. of becoming and suffering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얘랑 얘는 일단 묶어 주시고요. 여기 안에를 의, 주, 동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해석해볼까?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의 뇌는 진화하지 못했어. 생각하도록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어떻게 치즈버거 먹고 프렌치 프라이, 소프트 드링크 이렇게 먹는 것이 동명사 will increase.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가능성, 뚱뚱해질 가능성, 그 다음 신체적으로 아플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진화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 못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로 나갑니다. The Tech Revolution. 테크놀로지 혁명은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줬냐면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줬지만 인간 종족은 did not evolve. 진화하지 못했어. Under conditions.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조건이냐면 thinking in terms of possible, vague, distant consequences. 요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조금 모호하고 그 다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진화하지 못했어요. Such as 예를 들면 diminished attention, 집중력의 감소, 그 다음 impaired relationship, 망가진 관계, 인간관계 이것이 우리의 생존에 영향을 끼칠 거라는 것 같은 거를 생각을 못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결과들. 아까 말한 지금 얘의 결과는 우리가 뭔가를 먹어가지고 아프게 되는 게 consequence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1번 consequence를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지금 노란 색깔로 칠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에서 진화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요, rapidly changing,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advances in technology, 기술이 아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it is likely that 이하가 가능할 건데, it is beyond our capacity, 우리의 능력 이상일 것이다. 능력 밖일 것이다. To rationally or accurately evaluate the long-term potential effects of technology on our lives. 우리 여기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부터, 시간의 지남에 따라 영향 모를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consequence 모를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 긴 기간 동안에 가능성 있는 효과. 여기서는 결과, consequence랑 같은 말이죠.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에 미칠 그런 영향들을 평가하는 능력 바뀌다라고 했어. 이거 이상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사실이다. 2번도 괜찮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We really have no idea. 우리는 진짜 몰라. How technology will advance in the coming decades. 앞으로 올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기술이 발전할지 모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모르고요. The effects, 효과들 that it will have on us. 우리에게 가지고 올 효과들도 모릅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겠죠. It's just too complicated. 너무 복잡하고 너무 모호하고 너무 멀어요. 우리로 하여금 to maintain our current behavior. 현재의 행동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멀어요. 얘들아, 긴 시간 이후의 영향을 판단을 했을 때 지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maintain이 틀린 단어로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a manner,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면 similar to the way, 방식과 비슷하대. In which we avoid tackling global climate change or avoiding junk food. 세계적인 이제 기후 문제, 그 다음 불량식품을 피하는 그런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tend to push, 밀어냅니다. Any of those concerns to the back burner. To the back burner로 밀어내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They just don't register. Register 하면은 인식하다,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로 인식되냐면 as relevant threats. 관련 있는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To our day-to-day well-being.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과 관련 있는 그러한 위기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 등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threat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멀고 너무 distant 하다라는 거. 그 다음 tackling global climate change, avoiding junk food 하지 못하는 것도 결과 잘 못 보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don't register as relevant threats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인간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내용 이해까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144쪽입니다. The fact로 시작하고 있네요. 요렇게 동격의 대시 사용되고 있지요. 은유라는 것이 은유의 사용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부분, 인간 대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실이 has occupied. occupy 하면은 차지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Philosophers and scholars.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았냐면 철학자들과 학자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동안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한 거지. 아니 왜 인간 언어에서 모든 언어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걸까? 그 다음 the question, 질문인데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어떻게 메타포가 은유가 작동하는지, 그 다음 어떻게 그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언어와 이것에 대한 질문은요 일반적으로 by no means 결코 아니다, 새롭지 않다, 이때까지 계속 사로잡아 왔다고 했으니까 새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여기 no가 있다는 것을 잘 보세요. A seminal analysis of this. 이것의 아주 중대한 분석은 뭐였냐면 was done,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행해졌냐면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hundreds of years before the Common Era. The Common Era라고 하면은 서력 기원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훨씬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고요. 그의 글,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글은 여전히 오늘날의 논쟁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새롭지 않다라고 했고 이때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그 주는 내용을 근거해서 inform의 내용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metaphor consists, 메타포, 은유라는 것은 consist, 존재한다, 구성한다, 어디로부터 존재하고 어디로부터 구성되냐면 어디 하는 데 있어서, 뭐에 있어서 giving the thing, 어떠한 사물에게 이름을 주는 거야. 어떤 이름이냐면 that belongs to something else. 다른 나머지 것들에 속하는 다른 물체가 갖고 있었던 그 이름을 어떤 물체한테 주는 것이 메타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얘는 원래 다른 이름을 갖고 있었어. 근데 B의 이름을 얘한테 붙여주는 것이 메타포라는 거죠. 그는 근거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어디에 근거했냐면 on the given assumption, 주어진 가정에 기반을 두었는데 그 가정이 뭐냐면 that 이하 a word has a real meaning and 요라는 가정, and metaphor amongst other figures of speech are a modification of the more genuine conventional sense. 요렇게까지 대절 두 개를 묶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요 대시 assumption을 동격으로 수식해주고 있는 거 하나, 얘도 동격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거 하나.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ssumption은 뭐냐면 단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있는 거, 이거 원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은유라는 것은 amongst other figures of speech. figure of speech 하면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비유 방법들,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 방법들 중에 은유라는 것이 a modification of the more genuine conventional sense. 조금 더 진정하고 기존의 의미를 바꾼 것이라는 것, 그것의 변형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다. 그것에 근거하여 주장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는 이 근본적인 개념 that 메타포는요 are a primary linguistic function. 여기 뭔가 이상하다, 그치? 메타포라는 거는 주요한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새 뜻을 부여해주는 거, 새 이름을 부여해주는 거라고 했는데 primary linguistic function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1차적인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직접적인 것, 이거를 primary linguistic function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primary랑 반대되는 거, 이거는 직접적인 게 아니고 주요한 게 아니고 부수적이고 2차적이다라는 것을 secondary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고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고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이 근본적인 개념, 메타포라는 것은 부차적인, 2차적인 언어적 기능이라는 것이 has dominated, 우리의 관점, 메타포를 보는 관점을 이때까지 차지해 왔다. ever since, 그때부터. 우리는 언어를 봐요. 어떻게 보냐면 being basically literal, 있는 그대로라고 보고요. 그 다음 메타포를 뭐라고 보냐면 랭귀지를 이거라고 보고 메타포를 뭐라고 보냐면 being a particular development of this literality, 특정한 발전이라고 보는 거죠. 이 말 그대로라는 개념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특화된 도구예요. suited for artistic purposes such as poetry or rhetorics. poetry 하면은 시고요. 그 다음 rhetorics 하면 수사법이에요. 수사학. 그래서 이 두 개 다 artistic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을 끝내기 전에 메타포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메타포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에서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메타포라는 것은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냐면, on the subject, 메타포가 모두한테서 발생한다는 것. 그것은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는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냐면, 단어라는 것은 real meaning이 있고, 메타포라는 것은 이것의 수정이다라는 거. 이러한 근본적인 개념, 메타포는 secondary linguistic function이라는 거. 그 다음, language는 literal하고, 메타포는 그 literal한 것에서의 발전 형태라는 것. 그리고 도구라는 것, artistic purpose에 적당한 도구라는 것. 그럼 poetry와 rhetorics에서 메타포를 사용하고 있다까지 한 단계 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147쪽 11번입니다. 읽어볼게요. Let's say 뭐라고 말해보자 라는 거니까 가정해보자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a toddler, 걸음마를 배우는 애기, 막 걸음마를 뗀 애기가 draws a picture, 크레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요. 그 다음에 is very proud of it, 아주 자랑스러워한 거죠. He's motivated, 그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by the 무엇, 어떤 거냐면 to show it to a caregiver. caregiver 하면은 돌보는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린 그 그림을 양육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그림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this theme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If he doesn't get the reaction he hopes for. 잘했네, 멋지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기가 바라던 반응을 받지 못하면, the discouragement. 여기서 칭찬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좌절감이요, might be so disturbing. 너무나 좌절스러워서, that 그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compromises. 어떻게 타협을 하냐면, by not working as hard on his next drawing. 다음 그림부터는 열심히 안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를 초록색 걸로 한번 해볼까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안 그리거나 아니면 not drawing at all, 이제 그림 절대 안 그리는 거야. 그 다음 or not letting himself feel proud, 애초에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그릴 그림들에 대해서. 한번 그렸을 때 반응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It might hurt at first. 처음에는요, 좀 힘들 수가 있어. 상처받을 수가 있어. To give up the pride. 그 자부심을 포기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joy of drawing. 그림의 기쁨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he will quickly get used to compliment repression. 빠르게 익숙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때요?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억제예요? 지금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그림을 못 그리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억제, repression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As he grows up, 자라면서요, he might not know why he's embarrassed by praise. 왜 칭찬을 받으면 당황스러운지를 몰라요. Why he's disparaging of his own work and doesn't strive to realize his true potential. 여기까지 Y를 또 연결해주겠네요. 왜 그가 그 스스로의 일을 폄하하고 있는지, 그 다음 왜 그가 doesn't strive, 왜 노력하지 않는지, 그의 진정한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상황이에요?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안 할래. 그 다음에 나 이제 자랑스러운 게 있어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린 데서 칭찬을 받았을 때 당황한 거죠. 어릴 때 그거 다 기법했거든. 그 다음에 내 일을 더 이상 프라이드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라고 깨닫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전부 몰라. All he knows, 뭐를 아냐면 that 이하만 압니다. Being judged, 평가받는 것. 그리고 being noticed at all, 애초에 관심을 받고 알아차려지는 것이요. Deeply uncomfortable, 상황이 불편한 상황.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알아봐주는 것에 대해서 embarrassed 한 상황으로 지금 어른이 되었을 때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